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은 한 주 늦어져서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적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또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울산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이승우의 일터 연구소. 네, 일터연구소 오늘도 아쉽게 이승우 일터 소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고요. 1회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울산의 일터를 비옥하게 가꾸는데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이양열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또 왜 그러세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계속 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대표님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너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 제가 진짜요? 다 남 과로사 챙길 때가 아니라 제 과로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심도 깊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네. 과로 인정 기준 개정 3년을 맞아가지고요. 이 관련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과로와 산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과로 또는 과로사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기사에도 다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네. 근데 과로 그 자체는 산업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네.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과로로 인해 생기는 질병으로는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도 과도한 노동을 원인으로 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줄여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면 뇌 또는 심장에 혈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고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좀 뇌실질내 출혈 또는 심근경색증이 좀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뇌심혈관 질병이 네. 이제 업무로 인해 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비로소 그때서야 산업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로 그 자체는 산업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네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택배기사분들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공중보건위의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안타깝죠. 계속 일하시고 과도하게 일하시고 생기는 일들인데 결국 이게 근로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간다라는 네.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은 누적된 피로로부터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 자체가 짧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해소되지 않은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또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면 이게 더 가중이 돼서 쉽게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현장에서의 안전이나 보건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좀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등 선행 증상들이 좀 있어요. 네. 혈관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질환들은 일반 건강검진 해보시거나 또는 회사에서 하는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건강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질병이 있다고만 알려줄 뿐 사업주가 그런 질병이 있으니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근로자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를 거죠. 해야 되죠. 네. 건강하세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금 밖에 계신 우리 PD 엔지니어 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요. 저는 내장 지방까지도 좀 아, 그래요? 덧붙여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근로자 스스로 좀 관리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건강검진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말이고요. 그렇죠. 영세 사업장은 이런 건강검진 시스템조차도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풍토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네. 취약한 예방 관리까지 원인으로 지목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사후적인 조치인 보상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이게 예방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네, 그만큼 보상이 돼야 그렇죠. 앞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회복이 회복도 되고. 되니까요. 네,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 가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 생각이 드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제 급여의 종류는 첫째로 네, 치료비를 의미하는 요양급여입니다. 뭐 간병비도 포함이 되고요. 네. 뇌 CT를 찍거나 수술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휴업급여라고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치료 후에도 이게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건 편마비가 영구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장애가 남는다고 하는데 네, 이럴 경우엔 장애급여를 청구해서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깝게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셨다면 네. 유족급여도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요.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뭐 다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사실 들었거든요.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18년 이전에는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이 소송에서 공단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이 계속 드러났고 네, 이를 반영해서 국회 이제 국정감사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18년도에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변경됩니다. 판례를 반영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바뀐 지가 얼마 되진 않았네요. 예,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예, 그 이후로는 신청건 중 한 40% 정도 승인율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60% 정도니까 아직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족스럽진 못하다. 여전히 높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들이요. 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뭐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일단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일단 질병 이름, 상병명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돌아가셨다면 사인,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 사망의 원인이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 부담 요인이 무엇인지 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상병명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이제 네. 각종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그렇죠. 입원하면 네,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한 병의 이름을 말하고요. 사인은 사망에 이른 원인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진단서나 사망 진단서 등의 의무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기록들을 좀 발급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요인을 주장을 하시고 또 증명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 최근에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업무와 관련해서 뭐 생겼는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울산 뭐 중공업 계열이나 제철소 계열은 위험한 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동료가 내 옆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던가 또는 자기가 감전 사고를 당해서 전기 부속품만 봐도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근로 시간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보셔야 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지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야 비로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적으로 좀 절차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네, 담당자가 배정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담당자가 그 공단의 자문의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상병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담당 조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업무적 요인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자문의사의 소견과 담당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줄여서 질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은 승인 또는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산재 신청을 했다가 승인받지 못한 사례 뭐 직접적으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미 뭐 기사화도 좀 됐는데요. 네. 현대중공업 이야기입니다. 예, 현대중공업 협력 또는 하청업체에서 네. 용접이나 취부 작업을 하셨던 60대 남성분이신데요. 용접은 알겠는데 취부 작업은 어떤 거예요? 취부 작업은 네. 이게 철판을 붙이면서 이렇게 단차가 생깁니다. 네. 이 단차가 생기면은 거기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녹이 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차를 망치로 때려서 맞추고 그라인더로 튀어나온 부분을 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이 2018년도 6월 작업 중에 이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네. 곧바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나이가 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특히 호발하는 연령이 6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뇌경색 이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산업재해를 신청은 했지만 네. 결국 부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치료비를? 예, 불승이 나면 아무것도 보전을 못 받고요. 개인 비용이나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서 그래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 질판이가 왜 그렇게 판정을 했을까요? 일단 부상 질병 판정의 판정 내용을 보면 네. 발병 전 12주간 3달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은 45시간 15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진 않는다라고 했고요. 네. 그 결과 발병 원인은 업무가 아니라 신청인이 갖고 있는 기존 질환이나 음주,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불승인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에.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자는 이런 불승인 결정이 불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거든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청구한 이유는 보시면 근로시간 위에 시끄럽고 춥고 이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재심 청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병 전 12주간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은 45시간이라고 봤잖아요. 네. 그 지침의 기준에는 52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주장하는 건 아니 52시간이 절대적 기준 아니지 않냐. 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질환도 다르고 그 외에 업무 부담 요인이 가중되어 있으면 굳이 꼭 52시간을 지켜야 되냐. 네. 뭐 49분 9초는 안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진짜 51시간 뭐 59분 이러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복합적 기준이 없어서 질병판정위원회 재량에 기대는 이 구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좀 보완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2018년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네. 그 업무 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를 가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했을 때 산재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근로 시간이 시간, 충족이 안 되더라도 다른 요인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거죠. 네. 이게 원래 기존에 새로운 게 아니라요. 기존에 법원이 항상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좀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내 신명관계 진단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직전 쓰러지기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의 기준에서 근로 시간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네. 교대제 업무를 하셨고 소음 등이 유발한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네. 근로 시간 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지침이 네. 변경된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앞선 울산 사례에서 보셨듯이 분명히 일정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네. 업무 가중 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고요. 소음도 있었고 또 무거운 거 굉장히 그쵸. 작업 환경이 안 좋았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지침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지침에는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나열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하라고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질병판정위원회는 고려하라고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판단하라고 자세히는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용하는 데는 또 예, 재량 영역이 예.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침 문헌에 충실하게 업무 시간이라는 기준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주된 기준으로 해석해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질판위는 업무 시간은 사실상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시에서 또는 지침에서 마련한 대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복수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이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서 업무상 질병 판정 이외에 재량 영역을 좀 축소시켜서 예측 가능한 승인이나 불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심혈관 질환보다 뭐 다른 것들은 그래도 60% 정도는 승인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큰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업무 시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강하면 굳이 꼭 그 말씀하신 52시간이나 60시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힘들 수 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암도 그렇죠. 예, 사실 근결골계 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에 네. 이런 판단 절차가 복잡한 걸 줄이기 위해서 네. 일정한 조건 또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추정화의 원칙을 적용해서 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런 그래요? 제도를 과로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과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노무사님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좀 예. 안타깝거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도 과로사 사건을 2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택시기사분이시고요. 네. 한 분은 공장에서 철골을 다녔던 분인데 두 분 다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건 근로시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택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공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공개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법으로는 지금 계속 입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일단 근로시간 같은 건 자기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몇 시간 했는지 택시 네네네. 기사분들은 반드시 적어야 되나요? 네네네. 핸드폰에 그 위치 정보를 켜놓으시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네. 그래도 무엇보다 평상시에 자신의 혈관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는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 관리. 노무사님 잘하고 계세요. 저희 담당 PD가 네. 우리 노무사님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이제 진짜요? 서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체크하고 계세요? 출퇴근 시간하고 위치 위치 좀 말은 켜놓으셔야죠. 해놓고 본인은 못 지키고 있네요. 예. 그러네요. 오늘부터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예, 그러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의 일터를 진짜 비옥하게 가꾸는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함께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열 노무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시간이 남아있어서 이선희의 겨울의 상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임지혜,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